자, 교재 149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 작업 2 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A1 부터 F1 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셀 스타일, 제목 1, 그리고 행 높이는 30. 자, 이렇게 정합니다. A4 부터 A6 까지, A7 부터 또 A10 부터 그리고 A13 부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A3 부터 F3 까지는 가로 가운데 맞춤. 자, E4 부터 E15 까지 이름표 판매량. D4 부터 D15, 또 F4 부터 F15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샵 콤마 샵샵 0 그리고 1이라는 글자를 뒤에 적어 주셔야겠죠. 자, 이제 전체를 영역 잡으신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지정합니다. 자, 기본 작업 3 들어갈게요. 고급 필터를 지정하는군요. 자, 조건은 A19에다가 지정하셔야겠죠. 자, 이사량, 그리고 이사 비용. 자, 이사량은 5 이상이고 같은 줄이죠. AND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사 비용 평균 이상인 데이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줄 때요. 뭐 문자, 숫자, 날짜에 다 한 번씩 해 보셨겠지만 식, 식이 들어가는 부분은 많이 접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보통 숫자인 경우는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식을 이용해서 이사 비용 평균 이상을 찾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는 하신 다음에 이사 비용의 가장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세요. 네,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대로 식을 지정해 줍니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죠. 자, 평균, 에버리지, 그리고 자료들 선택하신 다음에 절대 참조로 바꿔 주세요. 엔터, 엔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true 또는 false. 지금 같은 경우에 왜 false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평균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평균값이죠. 그러면 첫 번째 셀의 값이 이 평균값보다 평균 이상이 되나요? 아니죠. 평균보다 못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값이 참이 아니죠. 거짓이죠. 평균 이상이냐? 아닙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false가 나온 겁니다. 자, 고거 필터에서 여러분 식을 만들어 주시면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요. 항상 첫 번째 자료를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같이 false가 나왔을 때는요. 해 주셔야 할 작업이 있는데 바로 이 소제목, 소제목을 지우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름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커서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데이터, 고급, 조건 범위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눌러 주시고 다른 장소 어디에 A23에 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요. 바로 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결과값이 true 또는 false가 나오게 되면은 이 소제목은 지우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다른 이름으로 예 다른 이름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우거나 원래 이름은 이사 비용이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 주셔야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고급 필터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의 조건을 구할 때요. 우리 보통 뭐 성명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문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자인 경우에 예를 들면은 뭐 직위 같은 경우에 뭐 "사원을 찾아라." 이렇게 정확히 떨어지는 그런 단어인 경우에는 예, 예를 들어서 음 자, 여기 필드명입니다. 필드명에 조건을 주실 때는 예를 들어 "사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어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필드명이고 또는 항목명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필드 값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정확히 떨어지는 단어는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만약 이름을 지정을 하겠다. 이름을 찾겠다. 성명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자, 김시성을 가진 사람을 찾고 싶은데 김시성을 가진 사람은 김길동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김한동, 뭐 김이동 이렇게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쵸? 예, 이름이 다 다른데 거기에서 공통점을 하나 찾자면 김으로 시작하는 사람을 찾아보자. 자, 이럴 경우에 문자는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자, 앞에 있는 와일드 카드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눈 표시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요. 에스테리스크. 이 에스테리스크는 글자 수나 글자 위치에 상관없이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음표는 이거는 두 글자 중에 첫 번째가 김으로 시작하는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와일드 카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 표시와 물음표.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죠.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자, 눈 표시가 글자 뒤에 붙어 있으면 김으로 시작하는 이런 뜻이고요. 글자가 뒤에 붙으면은 동으로 끈다는, 또 양쪽에 눈 표시가 있으면은 포함이라는 뜻입니다. 글자의 위치나 개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걸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문자는 정확히 떨어지는 단어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를 지정하는 방법이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숫자인 경우에는 비교 연산자 이용하실 수 있죠. 자, 이거는 이상, 자기 자신 포함하는 거니까요. 자, 이 부분은 미만, 자기 자신 포함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비교 연산자 들어갈 때 구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80 점대 점수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80 점대라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80점 이상과 90점 미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AND 조건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자, AND 조건은 우리가 같은 줄에 써야 되는 게 AND 조건이죠. 이럴 경우는 소제목을 두 번 반복해서 씁니다. 자, 여기 소제목 또 옆에 소제목 이렇게 한 줄로 적어 주시고 조건도 한 줄로 적어 주시게 되면은 숫자에서 AND 조건 그러니까 사이 중간값을 구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날짜의 경우는 이건 2000년 1월 1일 이후란 얘기죠. 이 부분은 2000년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1999년 12월 31일 네, 그전까지 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지금처럼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2020 년에 입사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2020년 1월 1 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네, 그 1년 사이에 입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값이죠. 마찬가지로 아까 숫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AND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2020년 한 해에 입사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문자, 숫자, 날짜를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인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떤 계산식을 이용해서 고급 필터를 구할 때 자 그럴 때는 먼저 자 계산식 는을 지정하신 다음에 내가 조건을 주고자 하는 그 자료에 무조건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 셀 선택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함수를 지정을 해 주세요. 그럼 결과가 true 또는 false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값은 첫 번째 셀의 결과예요. 자 이렇게 지정하시고 나서 소제목 그러니까 할 필드명이죠. 항목명. 소제목을 지우거나 아니면은 별칭 다른 이름으로 바꿔 주셔야지만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네 계산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에 보면은 첫 번째는 도착 시간을 구하는 건데요. 자 "출발 시간에 정류장수 정류장당 소요 시간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면은 정류장 수는 6 개고요. 한 정류장 수 가 4 분이니까 지금 보면은 24 분이 소요가 된 거잖아요. 그럼 도착 시간은 7시 24 분이 돼야 정상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식으로 구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일단 뭐부터 해 볼까요? 자 여기 분부터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어떻게 24 분이 나오는지. 자 먼저 정류장 수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네 이제 분이 되겠죠. 그런데 그냥 이 숫자를 주는 게 아니라 분으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 앞에다가 minute 네 출발 시간에 네 출발 시간에 분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까 구한 24 분을 더하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보통 이 시간을 가지고 hour를 구하게 되면 7 시가 되죠. 그리고 분은 0 분이 되잖아요. 그쵸? 얘는 0 분이에요. 현재 분은 0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24 분을 붙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24 분이 되는 거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나중에 표현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는 자 10 분초를 모두 합하는 함수가 타임 함수입니다. 자 일단 10 분초를 다 구해야 되겠죠? 출발 시간에 시간을 구합니다. 콤마. 자 이번에는 아까 해 줬던 걸 그대로 쓰시면 되죠? 분을 구할 거예요. 원래 출발 시간에다가 더하기 아까 뭐였죠? 정류장 수 곱하기 4. 네. 이게 바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자 정확하게 하려면은 세컨드하고 또 출발 시간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타임은 시, 분, 초 이렇게 다 지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어 미니트, 타임, 아워, 미닛까지만 표시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컨을 쓰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컨 함수를 쓰지 않고 대신에 0 네 지금 현재는 0 초가 되니까요.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네. 자 여기 두 번째는 원래 분을 구하면 16 분이잖아요. 16 분에다가 8 4 32 예 더하니까 48 분이 되고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가 구해 볼게요. 자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1 위부터 3 위까지는 우수, 4 위, 6 위는 보통, 나머지 노력. 자 일단 먼저 순위부터 구할게요. 랭크 EQ.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영역을 절대 참조로 바꿔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숫자의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줍니다. if 여기 들어온 값이 3 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1, 2, 3 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수라고 표시를 하고, 자, 나머지를 또 조건을 주셔야겠네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이번에는 4, 5, 6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예, 나머지 하나가 남습니다. 노력. 자, if 두 번, 괄호도 두 번 해 주셔야겠죠. 자, 이번에는 어 장르가 코미디인 영화의 예매량의 평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he average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조건을 먼저 줄게요. 조건은 장르가 코미디입니다. 자, 그럼 이런 조건에 맞는 값을 구해야 되겠죠. the average 소제목부터 포함해서 영역을 잡아주고 구하고자 하는 건 예매량의 평균, 조건은 코미디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군요. 라운드 함수가 없네요. 네. 자, 이번에는 재고량을 찾아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VLOOKUP이나 HLOOKUP, 네, 색인 함수 중에 하나이죠. VLOOKUP, HLOOKUP을 어 예, 함수를 지정하셨을 때 보통은 이 표와 그다음에 아래에 표가 있어서 그 아래의 표에서 소제목이 아래로 내려가면 HLOOKUP, 옆으로 가면 VLOOKUP 이렇게 이용해서 값을 찾아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표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체 내에서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구해 볼게요. 먼저 판매량이 가장 적은 제품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는 가장 적은, 그러니까 스몰이죠. 자, 이 영역 안에서 가장 적은, 그러니까 1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417 이라는 숫자를 찾아 줍니다.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판매량의 재고량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구하는 건 "이걸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함수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함수? 바로 지금 보시면 소제목이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VLOOKUP 함수를 이용해 주셔야겠죠. 자, 여기에 최소값이 들어가면, 자, 어디서부터 영역을 잡아야 될까요? 이게 문제죠. 기존에 표가 따로 존재할 때는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소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영역 잡으셨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경우는 기준이 되는 셀과 그다음에 영역의 그 셀이 첫 번째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영역을 잡으셨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되는 셀이 지금 세 번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영역을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영역을 잡으셔야 돼요. 네, 이게 VLOOKUP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VLOOKUP은 기준 셀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영역을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품, 그러니까 판매량이죠, 조건이. 기준이. 판매량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속한 부분부터 영역을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식복사는 안 할 거니까 굳이 뭐 절대 참조로 안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콤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재고량은 이 영역 안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열이다. VLOOKUP은 열이니까요. 그리고 0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수강 코드의 첫 번째 문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것을 choose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는 choose 또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자, left가 편하다 그러면은 이런
left부터 먼저 구하셔도 되죠. 자, 여기에 첫 번째 글자를 뽑아라. 네. 자, 그러면은 들어오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자, 1이 들어오면은 워드, 2가 들어오면은 커마 1급, 2가 들어오면은, 네, 이렇게 표시를 해라. 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분석 작업 1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은 시나리오를 지정하는 거네요. 자, 그럼 한번 보죠. 판매 가격. 자,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수량, 그리고 여기는 순이익. 자, 이렇게 이름표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요. 가장 마지막에 바뀌는 부분이 바로 순이익이죠. 네, 저는 여기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겠습니다.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네, 여기에 인상 증가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변경 셀은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데이터의 가상 분석, 그리고 시 음 시나리오. 네, 시나리오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시나리오 추가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른쪽에 보면은, 네, 추가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이제 시나리오 이름을 주시고 어느 부분이 바뀌는 부분인지, 이 부분이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이제 수치값을 적으라고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 주시면 되죠. 다 하셨으면, 죄송해요. 확인. 아유, 갑자기 딴 생각을 했더니,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요약이죠. 자, 요약은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니까요. 확인. 네,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분석 작업 2로 들어갈게요. 분석 작업 2는 바로 통합이죠. 자, 소제목 포함해서 블록 잡아 주시고요. 바로 이 부분이죠. 통합. 네, 데이터의 통합. 그리고 합계를 구합니다. 자, 이 부분 영역 지정하고 추가, 추가, 추가. 그리고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은 레이블로 사용한다고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데이터의 데이터 통합. 네, 이 부분이 통합입니다. 그다음에 함수 지정해 주시고, 자, 여러분이 원하는 영역을 추가를 해 주신 다음에 첫 번째 행과 왼쪽 열 체크를 해 주세요. 자, 이제 매크로 작업 들어갑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자, 총점이라는 매크로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커서 갖다 놓고 홈에 가셔서 시그마 자동 합계죠. 구하고, 그다음에 블럭 해제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 기록 중지. 자,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죠. 자, 어디요? B14에 C15. Alt 버튼을 누르고,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신 다음에 총점과 연결시키고 이름은 총점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크로를 또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만들 거예요. A3부터 AG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색은 빨강, 네, 그다음에 표준 채우기 색은 노랑. 블럭 해제하시고 기록 중지. 자, 삽입에 도형 들어가시게 되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자, 어디부터 Alt 버튼 누른 다음에 E14부터
15 까지 이름은 서식으로 주시고요. 매크로로 지정해 주셔야겠죠. 네. 자 이제 차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트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면 데이터 선택이 나오는데요. 아니군요. 여기는 그대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차트의 종류부터 선택하겠습니다. 자 묶은 세로 막대형. 자 차트 제목, 디자인의 차트 요소, 차트 제목, 차트 위. 자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접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홈에 가셔서 서체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도둠체. 그다음에 크기는 16, 16. 그리고 글꼴색은 파랑. 자 그다음 이번에 119 병원의 12 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회색이죠. 선택하고 한 번 더 선택해 주시면 그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디자인의 데이터 레이블 어디로 바깥쪽 끝으로 네 이렇게 지정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세로 축 최소값 바꿔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 네. 보시면 최소값 자 이렇게 억 단위가 되나요? 네. 억이 맞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쪼끔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자 여기에 표시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축소식에 보시면 네 여기 1000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표시 단위 잘 안 보였죠? 자 1000 그러면은 여기 화면 왼쪽에 네 이렇게 1000 이라는 글자가 표시가 돼요. 네. 자 우리가 억 단위 막 넘어가다 보면 숫자가 굉장히 길어지니까요. 그거를 인제 축약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 1000을 글자의 방향을 세로로 바꾸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바로 여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세로. 네. 자 이번에는 테두리 부분이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효과, 그림자 그다음에 누르셔서 안쪽이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안쪽의 가운데. 자 효과를 찾아갑니다. 그다음에 그림자 누르셔서 안쪽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바로 이 부분이죠 테두리가. 네 테두리 둥근 모서리.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찾아뵐게요.